여전히 수상한 검찰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검찰 쪽에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는 물증도 확보하고 있는데 특히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는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라는 그런 보도가 이미 나와 있고요. 수사가 어쨌든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첫 번째 의혹이 있고, 두 번째는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 형사재판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또 지난주에 이제 뉴욕 감찰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일단은 만약에 복직을 하게 되면 법무부를 장악하면서 동시에 이제 뭐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요런 내용들, 요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법무부가 박성재에 의해서 또다시 장악이 되고 검찰 인사가 실제 실현되는 거 아니냐 이제 우려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어제 있었던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초론을 대상으로 한 경찰 비상계엄 특수단의 압수수색 10시간 조금 넘게 대치했다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경호처의 반발로 무산이 됐고요. 여기에 하나를 또 추가를 해드리면 방금 전에 떴던 단독 보도인데, 이거를 압수수색을 막은 장본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또 운운하면서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을 압수수색을 거부한 장본인이 바로 정진석, 김성훈이었다라는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이미 경찰의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는 피의자들이거든요. 정진석, 김성훈, 정진석 비서실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실제 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막은 장본인이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피의자로 입건된 당사자들이 수사를 막았다라는 것은 이건 뭐 당연히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거니까 당연히 비판이 뒤따르고 있고, 어떻게 수사 대상인 기관의 책임자들이 수사를 막을 수 있느냐, 이거는 전문가들이 법률 개정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미적미적거리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수사가 또 있겠습니까? 사실 이번 그 내란 사건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그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공격한 사태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건보다 우선시해야 될 사건이고, 명태균 게이트만 하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그 대단히 그 거대한 그 정치 브로커가 그 지역 하나 정치 뭐 이 풍토라 그래야 되나? 대통령 이런 데까지 다 연결을 해가지고 아주 우리나라 정치 문화를 후진적인 그 것으로 돌려버리려고 했던 것인데, 참 불행한 이걸 갖다가 수사를 안 하면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이런 사건을 어떻게 보면 검찰로서도 정말 평소에 같은 검찰의 모습이라면 아주 수사를 하고 싶어 할 만한 그런 그 구미가 당기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검사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뭐 명태균 사건이라, 그리고 증거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녹취록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압수된 물건도 너무 많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뭐 여러 가지로 자기가 확보해 놓은 것도 뭐 황금폰이니 뭐니 해서 다 제출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바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수사를 미적거리고 있는 거는 오로지 한 가지, 그 윤석열 씨, 김건희 이 두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것 말고는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뭐 그 이번에 그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도 김성훈 처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뭐 퇴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의 표명했죠. 그런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그 뭐 서버라던가 어떻게 보면은 이 계엄에 누가 가담을 했으며 어떤 식으로 뭐 지휘 명령 체계가 뭐 진행되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인데, 그걸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앞으로 본인이 4월 말까지 뭐 퇴임하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어떤 증거인멸 시도가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거는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되고, 뭐 경찰에서는 이번에 또 한번 뭐 좀 압수수색 시도에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의지를 가지고 또 한번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건 전 사실 지난주에 유혁 감찰관님께서 경고도 해주셨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돌아가면 검찰 인사할 거다, 이런 소문이 있다는 얘기 하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그런 소문이 완전히 잠잠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그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에는 사실 뭐 현직에 있을 때도 좀 아래 후배들한테 이렇게 좀 편하게 해주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다시 오고 나서 사실 뭐 제가 모시던 그 선배님들 중에는 예전엔 그랬었는데 요즘엔 좀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을 정도로 그랬는데 뭐 다시 오시고 나서는 그러진 않았어요. 옛날 아주 그 뭐 한 7, 8년 전에 그 현직에 계실 때 같지는 않았는데 요즘에 지금 법무부 다시 복귀된 이후에 법무부 분위기를 물어보면 아주 만만치가 않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사실 박성재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이 돼서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해 충돌이 생깁니다. 본인이 그 내란죄의 공범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출입국 문제라던가 혹은 검찰 수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 받아서도 안 되고 지시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은 이런 수사 재판과 관련 본인이 그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재판과 관련자일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해충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업무로부터 본인이 스스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회피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무 대행자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나 이런 걸 좀 일부 보면 지금 본인이 그런 업무에 대해서 관여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질책도 하고 그랬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볼 여지도 있어서 필요하다면 그걸 뭐 고발해서 이게 뭐 과태료 사안이긴 합니다. 근데 뭐 때로는 뭐 이게 좀 그 정도 수위가 높고 예를 들어 그 출입국 금지라던가 뭐 혹은 뭐 이 검찰 수사 상황을 일일이 다 보고를 받아서 공범자들에게 유출한다면은 그건 또 다른 범죄 행위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해 충돌 신고를 하고 회피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 원래 감찰관한테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후회하십니까? 사표 내고 나오신 거? 네네네. 그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이 그 감찰관이거든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계속 계셨으면 지금쯤 한번 제가 들이받고 나왔을 수도. 신고하시라고 바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안 하면 또 안 하면 제가 과태료 해가지고 이거 어쨌든 지금 이해충돌 방지 상황이라는 걸 본인이 제대로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업무 전반에 대한 겁니까? 장관 업무 아니면은 일부에 대한 겁니까? 최소한 그 내란 사건의 수사 진행, 내란 사건과 관련된 법무부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거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거죠. 전혀 법무부에서? 없고 오히려 그 내란 사건과 관련된 출입국 그 조치를 취한 사람에게 질책을 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 출입국 본부장 사직했다는. 네네. 그 그게 이야기죠? 지금 만약의 경우에 맞다면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 출입국 본부장이 법무부 장관 박성재, 네. 법무부의 출입국 본부장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 금지 조치한 사람입니다. 출입국 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내란 혐의 수사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출입 금지 해야죠. 그래서 출국 금지를 조치했던 출입국 본부장, 그러니까 배상업 본부장인데 이 사람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복지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사직서를 제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가 맞물리니까 지금 이미 박 장관이 직무 복귀한 날에 그러니까 10일에 지금 기각 결정이 났잖아요. 근데 그때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14일부터 지금 휴가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여기에 지금 일각에서 뭐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만 있는 그대로만 소개를 해드리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대목이랑 유사한 장면인데 박성재 장관이 윤석열 출국 금지 문제로 이 배 본부장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한때 경로했던 얘기가 이미 나왔고 그래서 지난 11일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업무 보고 당시에 장관실 밖까지 고함이 들렸다. 이제 그래서 이제 사표를 낸 거고 이제 결국 이것이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해설 드리겠죠. 경로의 내용이 뭔지 혹시 법무부 취재되시잖아요. 저도 이제
한 제가 알고 있는 친분이 있는 사무관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거까지는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이 있었나 보요. 그러니까 보고를 했고 장관이 그동안 부재 중이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장관 복귀 이후에 그동안 이제 부재 중 업무 보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장관이 출입국 관련으로 질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뭐 경로를 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출입국본부장이 연가를 사용하면서 출근하지 않고 있다. 요까지는 확인이 된 내용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그 지금 그 관련자들이 지금 당연히 출국 금지를 해놔야 되거든요. 우리 박영식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수사 중인데 예를 들어 뭐 김건희 씨가 나 저 뭐야 그 뭐 외국 나가야겠어. 그러면 이거 뭐 출국 금지를 시켜 안 돼 있으면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예를 들어 박성재 장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다고 치죠. 뭐 내란죄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그럼 박성재 장관이 출국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도 출국 금지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 출입국본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사실 박성재 장관의 입장과 출입국본부장의 입장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따라서 최소한 그 내란 사건과 관련된 출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박성재 장관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그 지점에서 박성재 장관이 경로를 했다면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거는 업무 지시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지적하고 저 그거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서 회피하시라고 차관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하실 이유가 없다고 법 위반이라고 확실하게 지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이분이 이제 뭐 제가 법조 출입하시는 기자분에게 들은 얘기로는 뭐 행시 출신 이라고 네 맞습니다. 행시 출신이라고 하고 FM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을 하는 게 FM이어서 그리고 기억해 보시면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그 내란 사태 이후에 출석했을 때 당연히 이제 야당 의원들이 질책할 거를 알고 있을 테니까 아니, 내란 주요 혐의자인데 어떻게 출국 금지를 조치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그 당시에 질의를 하니까 당연히 그 대답을 제가 알기로는 방금 전에 했다. 5분 뭐 10분 전에 방금 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윤석열은 그 순간 출국 금지 조치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빚는다고 하면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왜 말을 안 듣느냐 뭐 이런 식의 질책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출입국본부장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박성재 장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직무대행자인 차관에게 보고를 하고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그걸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질책한다는 거는 뭐 경로도 전염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장관이 잘못한 겁니다. 그건 명백히 장관이 잘못한 겁니다. 아니 근데 질책까지는 그렇지만 이분은 어쨌든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수십 년 그 법무부에서 일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고 그 출입국 분야에서 그 사무관으로 임용돼가지고 계속 그 해가지고 전임 이재유 본부장 후임으로 한 얼마 안 됐습니다. 출입국 본부장이 된 출입국 본부장이면 국장급입니까? 실국장 그러니까 실국장. 그 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가시고 계속 출입국 본부에만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죠? 계속 쭉 출입국만 있었대요. 출입국 기획과장도 하시고 계속 출입국 업무만 전문적으로 해오신 분이에요. 출입국 라인이 있군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출입국 업무와 관련해서는 사실 장관보다도 훨씬 더 잘 안다고 봐야죠. 근데 사직서를 낼 정도면은 이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러니까 혼나서 기분 나빠서 사표 내고 이런 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저도 뭐 그러니까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사실 그런 정도 뭔가 이 좀 본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질책을 했고 본인이 거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뭐 조심스럽게 그렇게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계엄 당일날 그 유 감찰관님께서 그 장관하고 출입국 본부장하고 대화하는 거 목격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장면은 그때 당시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뭐 개헌 관련 회의냐고 물어보고 바로 나왔기 때문에 못 봤는데 제가 그 당시에 들어가면서 봤는지 아니면 두 번째 문을 벌컥 열어 제끼고
제가 그냥 좀 뭐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할 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출입국 본부에서는 하면서 이렇게 장관이 뭐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말을 제가 끊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던 적이 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뭔가 출입국 관련해서 뭐 서로 간에 대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뭔가 지시를 해놓았는데 네. 본인이 탄핵돼서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본부장이 박성재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뭔가 조치를 했는데 그게 복귀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논란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당사자만이 알 텐데 네. 지금 현재 뭐 장관이 크게 질책을 했고 본인이 출근 안 하고 있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대화 내용을 혹시 네. 수사 과정에서 뭔가 그 진술을 했다거나 이랬을 뭐 그럴 수도 있지 있을까요? 않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그때 당시에 뭐 박성재 장관이 지시 내용을 상세하게 수사 과정에 진술을 했고 박성재 장관도 조사를 받았으니까 그 과정에서 너 왜 그렇게 얘기했어? 뭐 이런 대화가 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추측의 영역이라서 네네. 당사자들이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법무부에서는 제가 언론 보도 보니까 그 부분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진술한 내용은 없다. 예, 근데 출입국 관련해 가지고 출국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던 건 맞다고 네, 되어 그거는 있고 다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네, 그렇게 지금 인정을 했다는 네, 거죠. 인정을 했다. 예, 법무부에서도. 예. 뭐 일신상의 사유라고 뭐 얘기를 한다고 뭐 사의 표명 사유는 뭐 일신상의 사유라고 합니다. 근데 뚜렷한 이유는 아직까지 아무도 통화한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저도 일신상의 사유로. 일신상의 사유가 계엄 선포에 협조할 수가 없어서 뭐 일신상 사표를 쓸 때 뭐 그냥 너무 그 상투적인 문구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이거 하여튼 조금 더 알아보죠. 그 감찰관님 조금 더 취재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그럼 법무부 직원들이 제 전화를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오늘 저희 다룬 사람들 중에는 좀 뭐랄까 이 내란 혐의로 입건이 됐다라고 하면 좀 뭐랄까 사람이 좀 수그러들 만도 하고 위축될 만도 한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돼서 돌아와서 그런지 뭐 내부 통신망에 뭐 꼭 마냥 한덕수가 얘기하는 것 마냥 마지막 소임을 다할 것처럼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뭐 우리 사회의 안정과 법치를 확립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다 이제 이렇게 올렸다고 하니까 그 걱정하시는 이제 검찰 고위급 인사나 이런 중간 간부 인사가 있다라고 하면 본인의 수사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고 다들 생각하실 테니까요. 네네네. 이런 거는 뭐 주시를 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또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당장 탄핵 카드를 만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뭐 저희 같은 이제 그 언론들이 항상 경고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아 그리고 김성훈 얘기를 네. 추가적으로 못했네요. 네. 김성훈이 사의 표명한 이유가 어제 KBS 단독 보도에 그 나온 그 내용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경찰이 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한 것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용산에 있는 경호처 차장 관사도 털었습니다. 네. 근데 2월 3일에 털었는데요. 네. 그때 외부인 여성이 그 집에 있었다고. 어.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비위 관련해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경찰이 구두 통보를 지난주 초에 했습니다. 지난주 초에. 지난주 초에요. 지난주 초에 그런 비위가 사표낸 있었다라고 했고 그리고 지난주 말에 이제 사의 표명을 하죠. 그러면 뭐 연판장 돌리고 뭐 이런 거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KBS 취재에 따르면 외부인 여성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가 아니고 감찰 조사를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전형적인 감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품위 손상으로 네. 전형적인 감찰 사안입니다. 그리고 관사에 민간인 그리고 뭐 자기와 뭐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관사에는 함부로 드리는 것이 아닌데 사전 신고를 만약에 하면은 뭐 그런 건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능성이 하는데,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렇게 민간인 여성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뭐 지금 뭐 소문난 그런 상황이라면 그건 전형적인 감찰 사안입니다. 청와대 용산의 그 감찰 담당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감찰 사안입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아무튼 지난주 초에 경찰로부터 구두 통보를 받았고 경호처 차장은 사의를 표명했고요. 연판장은 돌아가던 와중이었고. 그래서 지금 사생활 논란. 관련된 네. 비위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거 아니냐
이런 맞아 떨어지는 추측이 뭐 나오고 그런-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민간인 여성을 관사에 들었다는 것 자체도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점을 보면 1월 19일에 윤석열이 구속되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사장님이 그 사무실에 없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기강이 굉장히 해이해져가지고 자기 용산 그 관사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외부인 여성이라고만 보도에 나왔지. 그게 뭐 내부인 여성인지 외부인 남성인지 내부인 남성인지 우리가 뭐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이제 비위 논란이 있었고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통보가 된 걸로 KBS 단독 보도로는 나왔고 아. 김성우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을 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한 가지만 좀 더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그 재구속 관련한 거 윤석열 씨 네네. 신병 확보 관련해서 검찰이 그때 우리 그 파면 이후에 대해서 전망할 때 항상 평론가들께서 이렇게 파면되고 나면은 다른 혐의로 추가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재구속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검찰이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거죠? 지금 보면은 공소유지나 이런 차원에서 사실 검찰이 국민의 그 기대, 법 감정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하려면 지난번에 즉시항고 때 워낙 실망을 줬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인용되고 나서 바로 윤석열 씨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의지라던가 이런 걸 뭐 수사 계획이라던가 이런 걸 밝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런 걸 밝히는 게 어찌 보면은 검찰에 대한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지금 엄청나게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신속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지금 이제라도 좀 마음 고쳐 먹고 지금 명태균 사건 이런 거 제대로 수사하면 이거는 그 앞에 내란죄가 없더라도 그거는 일반인에 대해서 신병 처리해야 됩니다. 김영선 의원이나 명태균 그 두 사람이 구속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바깥에서 조사조차 제대로 안 받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그리고 또 지금 뭐 중앙지검장도 복귀하면서 탄핵 심판 기각돼서 복귀하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공언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느냐? 그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거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계속 그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거는 적극적 직무유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본인들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 자신들이 그 지금 뭐 누리고 있는 권위, 뭐 권력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윤석열 씨가 탄핵됐으니까 뭐 실망했을 수도 있겠지만 검사가 국민을 바라보고 검사하는 거지 어디 뭐 그런 권력의 원천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까? 뭐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최후의 공직에서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진짜 간곡하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검찰 분위기가 어떨까 이런 게 좀 궁금한 게요. 지금 어쨌든 정권이 바뀔 것 같고 유력 대선 후보들이 사실 뭐 검찰 자체를 바꾸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공소청으로 바꾸겠다, 뭐 공수처를 확대하겠다 이런 이재명 후보도 뭐 그런 얘기를 했고 다른 후보들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쪽 야권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검찰 자체 분위기는 어떨까? 이런 수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까요? 당연히 무거울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상황 검찰이 뭐 여태까지 저도 뭐 검사 생활을 해봤지만 검사 생활하면서 단 하루도 마음 편했던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외부적인 여건이 검찰에 우호적이지 않았고요. 근데 요즘만큼 검찰이 기본적인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어찌되었던 이런 상황이라도 본인이 지금 주어질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던 간에 그건 그때 되면 그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네. 지금 할 수 있는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 하는 것이 맞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면서 사실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것인데 네. 내일을 걱정하면서 오늘 할 일을 안 하고 미적미적거리고 있다? 그거는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검찰 개혁 방향에 상관없이 일단은 할 일은 계속 해봐야 할 된다. 수 있는 특검 일을 돌 때는 그리고 원하는 일을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최소한의 명예 회복이라도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네. 최소한 이 상황에서 그나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 뭐 어떤 이야기를 듣든 간에 뭐 태세 전환을 했네, 뭐 빈정거리는 사람이 있던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던
지금 상황에서 옳은 일을 해야죠. 명태균 사건은 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김성훈 사건도 지금 현재 뭐 구속되지 않고 바깥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압수수색 관련된 거 해야 됩니다. 뭐 그거 말고도 지금 뭐 도이치모터스라든가 혹은 뭐 지금 뭐 다른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사건들 뭐 삼부토건이라든가 이런 사건 해야 됩니다. 김건희 씨 관련된 사건들이죠. 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법이 개정돼서 못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검찰 조직 구성원들의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네. 남은 이야기 있으세요? 아닙니다. 못 괜찮습니다. 네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유혁 전 감찰관님 그리고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